안녕하세요. 45년간 진료실을 지켜온 내과의사 이승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청결과 위생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건강 그 자체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위생관리가 곧 질병 예방이고 노후의 품격이죠. 혹시 요즘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어르신 냄새 때문에 가족이 거리를 두는 느낌? 머리 감기 귀찮고 씻는 게 점점 부담스러운 분, 자꾸 가렵고 냄새나고 염증이 생기는 피부.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실천 팁들을 하나하나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들려드릴게요. 7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 작은 무좀을 뭐 이런 것쯤이야 하고 그냥 두셨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균 감염으로 발전해서 혈관염이 생기고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습니다. 83세 정민호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겨드랑이 발진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몇 달 뒤에는 림프절이 딱딱하게 붓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셨어요. 이런 일들 정말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게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정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건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심각한 질병이 신호일 수 있어요. 자, 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발가락 사이에 작은 무좀이 생겼다고 해보죠. 뭐 이런 것쯤이야 하고 그냥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좀이 악화되면서 발가락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 갈라진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면서 봉화지겸이라는 무서운 염증이 생깁니다. 발등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만지면 뜨거워져요. 이게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폐혈증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거든요. 결국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어떨까요? 여기에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절이 20개 이상 모여 있어요. 여기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림프절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팔 전체가 붓고 움직이기도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한 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기관지염, 심하면 폐렴까지 갈 수 있어요. 허벅지 안쪽, 특히 사타구니 부위는 어떨까요? 여기에는 하체 림프절과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요. 여기가 불결해지면 요로 감염이 자주 생겨요. 소변 볼 때 아프고 자주 마렵죠. 이게 반복되면 신장으로 염증이 퍼져서 신장염이 되고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등과 머리는 어떨까요? 등에는 우리 몸의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가 있어요. 등에 상처가 생기고 이게 잘못 관리되면 척추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척추염이나 척추 농양이 되어서 최악의 경우 하반신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머리는 어떨까요?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면 머리에 기름기 많은 각질이 생기고 심한 가려움증이 있어요. 계속 긁으면 상처가 생기고 여기에 세균 감염이 되면 모낭염으로 발전해요. 심하면 탈모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건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만 따라하시면 이런 무서운 일들을 모두 예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발 관리입니다. 왜 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으면서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발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있어요. 발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족욕이에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큰 대야 하나, 따뜻한 물, 그리고 소금 한 큰술이면 돼요.
먼저 편한 의자에 앉으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절대 바닥에 앉지 마시고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부으세요. 온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소금을 한 큰술 넣어주세요. 소금이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이제 발을 담그고 15분간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TV를 보셔도 좋고 음악을 들으셔도 좋아요. 가끔 발가락을 움직여 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당뇨발을 예방할 수 있어요. 무좀균도 박멸되고 정맥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불면증까지 해소돼요. 족욕이 끝나면 이제 마사지를 해볼게요. 그 전에 수건으로 발을 완전히 닦아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아야 해요. 마사지는 어떻게 할까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발가락도 하나씩 돌려주세요. 발등은 어떻게 할까요? 손바닥으로 발목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쓸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좋아져요. 발가락 사이 관리입니다. 샤워를 하신 후에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여기가 축축하면 무좀균이 번식하거든요. 면봉을 이용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완전히 마른 후에 양말을 신으세요. 하루 종일 신은 양말은 즉시 세탁해야 해요. 만약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벗겨지거나 가려우시다면 이건 무좀 초기 증상이에요. 즉시 병원에 가보세요. 겨드랑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겨드랑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20개 이상 모여 있어요. 림프절이 뭐냐고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여기서 걸러내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겨드랑이가 깨끗해야 면역력이 좋아져요. 반대로 여기가 더러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 다음에 항균 비누로 거품을 내어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이때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헹궈주세요. 모공이 수축되면서 세균 침입을 막을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마실 것들도 있어요. 때밀이 타월로 세게 밀지 마세요. 향이 강한 비누도 사용하지 마시고요.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습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거든요. 특히 겨드랑이처럼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은 더욱 그래요. 어떻게 말릴까요? 먼저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그 다음에 선풍기나 드라이어에 찬바람을 5분 정도 쐬어주세요. 완전히 마른 후에 옷을 입으세요. 습한 날씨에는 더 오래 말려야 해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게 림프 저렴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제 림프 마사지를 해볼게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한쪽 팔을 위로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목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내리세요. 겨드랑이 중앙 부분을 원을 그리면서 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각 팔마다 10번씩 해주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림프 순환이 좋아져서 면역력이 강화돼요. 감기도 덜 걸리고 전체적으로 몸이 건강해져요.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 관리입니다. 왜 허벅지 안쪽이 중요할까요? 허벅지 안쪽, 특히 사타구니 부위에는 하체의 림프절과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요. 여기가 불결하면 세균이 요도로 침입해서 요로 감염을 일으켜요.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으로 염증이 퍼져서 신장염이 되고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긴 손잡이 스펀지를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적시고 항균 비누를 묻힌 스펀지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사타구니 주름까지 꼼꼼히 씻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완전히 헹궈주세요.
중요한 건 앞에서 뒤로 방향으로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속옷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면 100% 소재만 입으세요. 합성섬유는 통풍이 안 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몸에 너무 끼지 않는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매일 갈아입으시고 여름에는 하루에 2번 갈아입으세요. 세탁한 후에는 햇볕에 말려서 살균하세요. 이틀 이상 입은 속옷이나 습기가 남아있는 속옷은 절대 입지 마세요. 소변 볼 때 아프거나 따갑거나 자주 마려운데 조금밖에 안 나오거나 소변색이 탁하거나 냄새가 난다면 이건 요로 감염 초기 증상이에요. 즉시 병원에 가보세요. 등과 머리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왜 등과 머리가 중요할까요? 등에는 우리 몸의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가 있어요. 등에 상처가 생기고 잘못 관리되면 척추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척추염이나 척추 농양이 되어서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머리는 어떨까요? 뇌로 가는 혈관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두피가 건강해야 뇌 혈류 공급이 원활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져요. 등은 어떻게 씻을까요? 긴 손잡이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먼저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긴 브러쉬로 등 전체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척추 주변을 원을 그리면서 씻으시고 어깨뼈 사이도 꼼꼼히 씻어주세요. 만약 등에 상처가 있다면 절대 손으로 긁지 마세요. 항균 연고를 발라주시고 3일 이상 안 나으면 병원에 가보세요. 등 마사지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어요. 마사지 목욕 타월을 준비하세요. 타월의 양끝을 잡고 등 뒤로 넘겨서 좌우로 비비듯이 마사지하세요. 마치 등을 닦는 것처럼요. TV를 보면서 10분 정도 하시면 돼요. 아주 시원하고 효과적이에요. 머리와 두피 관리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에 자극이 돼요. 항균 샴푸로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감아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하세요. 완전히 헹군 후에는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젖은 머리로 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두피 마사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하세요. 귀 뒤, 정수리, 뒤통수 순서로 하시면 돼요. 하루에 3번 5분씩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만약 등의 한 부위가 계속 심하게 아프거나 열이 나고 오한이 나거나 등을 만지면 매우 아프다면 이건 척추 감염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즉시 병원에 가보세요. 머리에 기름기 많은 각질이나 심한 가려움증,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면 지루성 피부염 초기 증상이에요. 즉시 피부과에 가보세요. 매일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곳씩만 집중하세요. 월요일에는 발 관리를 하세요. 족욕과 마사지로 15분이면 충분해요. 화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간단한 세정만 하세요. 수요일에는 겨드랑이 집중 관리 10분이면 돼요. 목요일도 쉬는 날이고요.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관리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토요일도 쉬는 날이고요. 일요일에는 등과 머리 집중 관리를 하세요. 15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에 4번, 총 5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TV를 보면서 족욕을 하세요.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서 하시면 시간이 금방 가요. 머리 마사지도 TV를 보면서 하실 수 있어요. 등 마사지도 예능을 보면서 하시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샤워할 때는 해당 요일의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다른 부위는 간단히만 하세요. 잠자기 전에는 2분 정도 간단한 마사지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주말에는 가족 건강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일요일 오후에는 서로 어깨나 등 마사지를 해주세요.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건강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발 관련 응급 상황. 발가락이 검게 변했다면 이건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예요.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발에 상처가 있는데 3일 이상 안 낫는다면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더욱 위험해요. 발이 갑자기 많이 붓고 아프다면
혈전이나 감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발에서 고름이 나온다면 심각한 감염 상태예요. 겨드랑이 관련 응급 상황. 겨드랑이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림프 저렴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팔 전체가 붓고 움직이기 어렵다면 심각한 림프절 감염이에요. 38도 이상 고열과 함께 겨드랑이가 아프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겨드랑이에서 고름이나 진물이 난다면 2차 감염이 진행된 상태예요. 소변 볼 때 칼로 자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심각한 요로 감염이에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신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타구니에 딱딱한 혹이 만져진다면 림프 저렴의 신호예요. 하복부에 심한 통증과 고열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등 부위가 계속 심하게 아프다면 척추 감염을 의심해야 해요. 머리 전체에 고름이 찬 뾰루지가 생겼다면 심각한 모낭염이에요. 머리카락이 갑자기 대량으로 빠진다면 지루성 피부염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목이 뻣뻣하고 고열이 난다면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의심해야 해요. 나이에 따라서도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해요. 60에서 70대는 아직 건강한 시기이니까 모든 부위를 꼼꼼히 관리하세요. 가족과 함께 운동도 하시고 정기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새로운 관리법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70에서 80대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하시고 가족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작은 변화도 크게 격려받으세요. 80대 이상은 편안함이 목적이에요. 5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세요. 도움이나 가족이 함께 도와주시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분 좋을 때만 하세요. 가장 쉬운 족욕과 마사지 위주로 하시면 돼요. 변화들을 보여드릴게요. 김순희 할머니 78세. 당뇨로 인한 발 저림과 20년간의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매일 족욕 15분과 발 마사지 5분을 시작하신 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주일 후부터 깊게 잠들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발 저림이 80% 개선되었고 당뇨 수치도 안정화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였어요. 박영호 할아버지 82세. 할아버지는 등에 상처가 자주 생기고 잘 낫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어깨 통증도 심하셨고요. 등 전용 브러쉬로 매일 세정하고 마사지를 시작하셨어요. 4개월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등 상처가 완전히 나았고 어깨 통증이 90% 감소했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축구도 하신다고 해요. 이정희 어르신 75세. 매년 봄마다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시고 감기도 자주 걸리셨어요.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와 항균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2개월 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기에 안 걸리게 되셨어요. 1년째 기관지염도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면역력이 젊은 사람 수준이라고 하셨대요. 최영자 할머니 69세. 요로 감염으로 한 달에 2~3번씩 요로 감염으로 병원에 가셨어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허벅지 안쪽 항균 세정과 올바른 속옷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6개월째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로 감염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민수 할아버지 80세. 지루성 피부염 완치. 할아버지는 머리와 등에 심한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셨어요. 탈모도 진행되고 있었고요. 항균 샴푸와 두피 마사지 등 브러쉬 세정을 시작하셨어요. 3개월 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부염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탈모 진행도 멈췄어요. 지금은 새로운 머리카락도 나고 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냄새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우리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정말 중요한 문제였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요. 씻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무좀에서 시작해서 폐혈증까지, 림프 저렴에서 시작해서 면역력 저하까지, 요로 감염에서 시작해서 신부전까지, 척추 감염에서 시작해서 하반신 마비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이 모든 걸 100% 예방할 수 있어요.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돼요. 비싼 제품도 필요 없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가족과 함께하면 더 쉽고 효과적이에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현명한 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겨드랑이를 깨끗한 수건으로 닦고 머리를 손가락으로 마사지하고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이번 주에는 족욕용 대야와 항균 비누, 긴 브러쉬를 준비하시고 가족과 계획을 상의해 보세요. 한 달 후에는 잠이 잘 오는지, 몸이 가벼워졌는지, 가족 관계가 개선되었는지,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는지, 80세, 90세에도 늦지 않아요. 지금 시작하면 내일부터 달라져요. 작은 관리가 큰 기적을 만들어내요. 김순희 할머니처럼, 박영호 할아버지처럼, 의정희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르신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 드릴게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이 가장 소중해요. 지금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